자,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요즘에 결혼 관련 얘기를 많이 하네.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. 이게 아무래도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,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얻어주시니까, 공감을 많이 주시니까, 저도 뭐 고맙습니다. 예. 근데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근데 현실을 생각하면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, 이게. 현실을 생각하면. 근데 현실이 안 좋지 않습니까?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이제 결혼은,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. 예. 예, 누구나 할 수 없는.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만이 가능한 게 돼버렸습니다.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정말로 조건이 안 갖춰진 사람들은 하면 안 되냐? 예, 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지옥길이거든요. 지옥길.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? 그것만큼 개소리가 없죠. 사랑이 반 사랑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뭐 모든 걸 다 커버칠 수 있는 건 아니죠. 아무리 사랑해도 분유값 안 나오고 기저귀값 안 나오고 집에 쫓겨날 것 같으면 어떻게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? 양쪽 정보로 돈 못 벌어오고 어. 애 아픈데 병원비 갈 돈도 없고 집안 사람 뒷전이고 하는데 사랑만으로 극복이 된다? 안 되죠, 여러분. 그래서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, 결혼에 대한 그 필수 조건이 있죠. 그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결혼이 되어버렸습니다. 예. 그래서 요즘엔 결혼도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까? 제가 앞전에 썰도 풀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 대부분이 좀 공감해 주셨는데 왜 노력만으로 힘들까요? 노력만으로? 왜 노력한다고 결혼이 안 될까요? 노력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. 노력해도 되는 사람이 있겠죠. 근데 그 노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. 일단 요즘에 결혼하는 추세를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올 겁니다. 첫 번째, 부모님의 능력이 없으면 결혼 힘듭니다. 왜냐? 여러분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결혼하는지 파악해보면 답이 나옵니다.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신랑 신부가 벌어놓은 돈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찾아보세요. 없을 겁니다. 저는 제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습니다. 신랑 신부가 벌어놓은 돈만 가지고 신혼생활 시작하고 집 구하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? 지금 결혼한 사람도 어떻게 했겠어요? 어떻게 신혼집 마련하고 어떻게 결혼 비용 마련했겠습니까? 부모님, 부모님한테 도와달라 했겠죠. 대부분 다 도와달라고 했을 겁니다. 만약에 내가 결혼할 짝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 우리가 좀 그 새로운 시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. 전셋집 하나 많이 주세요 했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먹고 살 돈도 너 어떻게 도와주냐? 우리는 10원 한 푼 못 도와준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? 만약에 그 여자친구가 우리 부모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도와줘. 그리고 나도 가진 게 별로 없어 하고 있을 때 결혼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들과 얼마나 있겠죠? 얼마나 있을까요? 없습니다.
없어요. 예. 여자분도 알 거예요. 여자분도 돈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. 돈 없으면 결혼 못 해요. 여러분도 돈 없으면 결혼 못 하고, 돈 있어도 부모님에서 푸시 못 하면 결혼 못 합니다. 이제는 결혼이 양쪽 부모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한 현실이 돼버렸어요. 직업도 직업이지만.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것 같은데, 왜 그런가 하면, 자, 결혼 자금이 개인이 노력해서 모으는데 한계가 있고 난간에 봉착한다는 거예요. 자, 결혼하려면 결혼 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결혼 자금. 거기님, 솔직히 제가 1번 얘기했을 때 님 반박 못하잖아, 맞죠? 거기님. 왜냐하면 이 당사자니까. 뭐 거기님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. 사실 1번 얘기할 때 친목을 지키고 있었잖아요. 자, 그러면 아니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도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찾아보세요. 있는지 없는지. 찾아보면 되잖아.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되잖아요. 제가 그때 통계청인가 봤는데 남자가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, 여자가 5천만 원. 이것도 말이 안 되죠, 사실. 이거조차도 말이 안 됩니다. 근데 그 돈 모으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. 여러분 지금 통장을 보세요. 1억 이상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, 통장에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. 없어요, 여러분. 없는 건 다 이유가 있죠. 대학교 졸업하면 남자 나이 27, 27살이에요. 근데 바로 또 취업이 되는 게 아니죠. 1년, 2년 또 뭐 자격증 준비하고 뭐 대외 경력 쌓고 인턴 준비한다고 2년 또 날립니다.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29, 30살에 사회생활 시작합니다.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에 얘기했다시피 학자금 대출 남아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. 그럼 학자금 대출 돈 벌어도 2년, 3년은 학자금 대출 받는데 돈 다 나갑니다. 그럼 32살에 제로예요. 여자분들도 5천만 원보다 더 모아야 됩니다. 여자분들 사회생활 2년 일찍 시작하잖아. 근데 여자분이 돈을 못 모으는 데는 뭐 씀씀이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직장에 가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 생각을 해요. 보수가 낮은 직장.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. 그 통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 1억, 여자 5천만 원.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돈을 과연 모아서 조건을 채워서 혼자만 능력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별로 없으면 찾아보면. 그 조건 만들기 힘들어요. 그 조건 만드는데. 안 그렇습니까? 이게 노력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막상 사회를 겪어보면 사회에서 1억 모은다는 게 내가 직장에서 일한 것만으로 1억의 돈을 통장에 모은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당장 1,000만 원 모으는 것도 힘듭니다. 아니 그냥 돈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, 여러분. 일해보면 알잖아요.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입성하신 분들, 상경하신 분들 더 힘들겠죠. 왜냐 그 사람들 월세가 나가니까. 월세랑 공과고 물가가 나가다 보니까 더 힘들겠죠. 최상위권입니다. 5천만 원 상위권이 아니라 최상위권이에요.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는 솔직히 좀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하겠습니다.
자,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기 힘들어요. 힘든데 그냥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. 여자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. 여자분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. 남자분들은 거의 공감하실 거예요. 다 공감할 겁니다. 정신 올고지 박힌 여자분을 찾기 힘듭니다. 요즘에 점점 더 찾기 힘듭니다.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요즘에 그 뭐 어떤 페미 성향을 아예 안 가진 열심히 살고 좀 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지성을 갖춘 여자분들 사실 저희 눈엔 그게 잘 안 보입니다. 그런 분 찾기 힘듭니다. 이미 그런 분들은 누구의 짝을 잃었다거나 결혼했어요.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? 안젤리카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성당에 보면 결혼 못하신 여자분들,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? 왜 못했을까?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? 내려놓고 했으면?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인성을 찾고 내가 가진 건 안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눈이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나이가 차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무도 날 거들떠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와가지고 어떻게 젊은 사람 안 들어오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고 안젤리카는 좀 속물 같은 얘기 해볼까요? 속물 같은 얘기? 성당에서 성당이든 교회든 청년부 나오는 얘기는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종교 때문에 나와서 나온다기보다는요 어떻게 괜찮은 사람 어떻게 한번 연 닿으려고 오는 게 더 큽니다. 노골적으로 큽니다 그게. 특히 여자들이. 왜냐하면 청년부의 남녀 성비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. 여자가 월등하게 많아요. 이미 청년부도 요초화가 진행돼 있습니다. 개정사는 좀 비슷합니다 이게. 교회는 더 심하고요. 예. 교회 가면 청년부 가면 한 30대 초반에서 중후반 사이 여자분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들어오면 별로 별 볼일 없는 남자면 별로 관심도 안 주고 이 사람이 괜찮다 하면 자기네들끼리 막 어떻게든 어, 만남 조성하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. 경쟁이 치열해요. 그래서 점점 이게 힘들어요. 점점 더.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. 뭐 저도 느끼고 있고. 예. 거기에 솔직히 말하면 안젤리카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그 언니들 중에 급한 사람들 많잖아요. 우리 남자분들은 남자들도 나이가 있으면 급해지는데 남자들은 의외로 나이가 있는데 돈까지 있으면 돈 있는 남자, 돈 있고 능력 있는 남자들 급하지 않아요. 나름 자기가 미래 준비를 착실하게 한 사람 급하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급한 사람들 많아요. 그래서 남자분들 나이가 들더라도 능력을 갖춰야 되는 통장에 잔고가 있고 벌이를 갖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만약에 그분이 그 큰오빠라고 한 사람이 개백수여봐. 그분도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죠. 거기 인사한테 급한 거예요, 급한 거. 어? 급해서 나온 거예요, 급해서. 맞잖아요. 꼭 왜 보면 교회 청년부 보면 나이가 있는데 꼭 무슨 그 예식장 하객처럼 옷을 풀로 갖춰가지고 오는 사람 꼭 있어요, 여러분. 그냥 편하게 와도 되는데 교회 하객처럼 투피스 차림에다 풀 메이크업에다 풀 머리 헤어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꾸며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. 부담이 될 정도로. 그냥 편하게 얼굴만 보고 얘기 몇 마디 나누고 그냥 종교 행사만 거치고 오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?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는 이유가 뭘까? 어차피 여기 청년부 해봐야 청년부 예배식 1시간 뿐인데
자주 보는 사이인데. 이상하게 내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냥 정장 입고 그냥 그게 단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막 진짜 신부화장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. 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꼭 있어. 당장이라도 바로 맞선 볼 사람도 꼭 있다니까. 그 맞선 보러 가는 것 같아. 아까 복장이. 저도 봤거든요. 이게 저만 본 건 아니겠죠? 큰 교회일수록 이게 더 심하겠지. 큰 교회일수록 예배 인원이 많은 곳일수록. 이 현실입니다. 현실. 이게 현실이에요.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현실입니다. 자, 네 번째.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여자분들한테 그냥 까고 얘기하겠습니다. 여자분들 이거 좀 찔릴 겁니다. 이것도 내가 솔직히 여자분들 입장에서 참 이거 내 결혼 얘기하면 어떻게 자꾸 여자분들 자꾸 내가 좀 비판하는 얘기만 하게 되네. 근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. 왜냐? 지금 결혼 조건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. 올라갔어요. 근데 남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. 여자들 눈이 너무 스카이 하이 정도로 높아가지고 맞출 수가 없다고. 맞출 수가 없습니다.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. 근데 자기들은 높지 않아요. 높지 않잖아요. 아니 지금 뭐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자분도 결혼 준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막상 그런 준비한 사람들 좀 보기 힘들어요. 아직까지도. 그리고 결혼할 거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전세 시작을 해야 돼. 투룸 전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. 얼마 전에 왜 빨간 헬멧 옥누리님만 계시죠? 그분이 그때 썰 풀었잖아. 그때 워너플린 그 썰 좋아하시죠?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? 제대로 개념이 바뀐 사람은 10%밖에 없다고. 10%. 그분이 이제 여처 동호회를 많이 가가지고 지금의 부인을 만났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려. 3년의 공을 들였다고 하잖아. 원하는 이성을 찾기까지 3년의 공을. 와. 3년까지 참았다는 거잖아요. 그 재미도 없는 모임을 돈까지 내가면서 시간까지 써가면서. 근데 그러면 수많은 여자를 거쳐갔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10%밖에 되지 않는다고. 90%는 뭐야? 그분이 얘기하잖아요. 서울에서 결혼하려면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는 아가씨들은 저 뭐야 빌라 투룸 정도 아니면 시작을 안 한다고. 근데 서울의 빌라 투룸이면 3억이 넘습니다. 3억이 넘어요. 그 돈 어디서 나올까요? 그 돈. 그럼 물어볼게요. 여자분들은 그 집을 살 만한 능력을 갖춰놨습니까? 모아놨어요? 그럼 원룸에서 결혼하자고 하면 할 겁니까? 안 할 거 아니야. 싫다 할 거 아니야.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얘기할 거 아닙니까? 엣지 허드를 높게 만든 사람 남자가 아니에요. 여자가 만들었어요. 여자가. 자기들은 자기들이 만들었다 절대 얘기를 안 하지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걸 높이지 않았어요. 안 그렇습니까? 원어프림 안 그래요? 우리는 이걸 높여본 적이 없어. 내려본 적도 없어요. 걷는 적이 없어요. 근데 이거를 저 백두산 이상으로 올린 사람은 누굽니까? 어, 누구예요? 누가 올린 거죠? 우리는 올리고 내리고 한 적이 없어. 아무리 생각해도. 없어요.
요새는 소개팅 나가도 어느 아파트 사는지 물어본다고. 그럼 자기는 어느 아파트 사는데요. 디젤님. 그 아가씨는 어느 아파트 사는데. 여자가 1억 있으면 0.001%라고요? 솔직히 근데 쪽팔리는 거 아니야? 1억, 그러니까 1억을 가진 사람이 여자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 있다는 거잖아. 그 999는 뭔데, 그러면? 그러니까 남자는 월세를 시작해도 괜찮다고 여자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만난 사람한테 야, 오빠는 너랑 같이 결혼 생활 했으면 뭐 까짓 거 원룸도 괜찮아. 우리 원룸이 시작해볼까 하면 당장 헤어지자고 할걸요 아마? 그런 데서 어떻게 생활을 해? 너 혼자 생활해. 미친 거 아니야?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? 오히려 여자들이 결혼할 때 남들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. 남들 눈치를. 내 아는 사람은 저 아파트에서 아파트 사가지고 저기서 출발하던데.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. 아니 근데 역으로 얘기할게요. 그 뺨을 때리는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? 그 뺨을 때리는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어느 책에 나오는 겁니까 그게? 뺨 때렸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이킹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? 어? 우린 뺨 맞았으니까 니키 꽂으면 되는 거야? 뺨을 때리는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? 그럼 우리가 월세를 시작하자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? 형편이 월세를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월세를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. 우리가 뭐 돈이 많으면 누가 월세하고 싶겠어요? 돈 아까워 죽겠는데. 달마다 50, 60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? 그게 연이면 600, 700만 원인데 5년이면 3천만 원 넘을 거야. 그 돈 아깝죠. 아까운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전세금이 없으니까. 근데 현실적으로 하자는데 왜 딸기부터 날리는 겁니까? 그럼 그동안 뭐 했는데 당신은? 그동안 본인 뭐 했어? 아니 여자 쪽에 좀 더 모기라 됐으면 어떻게 좀 먼 곳이라도 오르막길 있는 곳이라도 전세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. 맞잖아요. 뭐 옆집에 누가 아파트 얘기했다는데 아니 아파트 그럼 그 아파트 들어갔을 때 그 여자의 집은 얼마나 될까? 어?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자기의 힘든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하잖아요.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여자들은 남자의 힘든 점을 남자의 고충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. 자기도 힘든 건 소중하고 남이 힘든 건 소중하지 않다는 거야.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자가 집도 안 해온 주제에 이걸로 시비 거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한다고요? 왜 같이 삽니까? 왜 같이 사나요? 진짜 집도 안 해온 주제라고요? 그럼 본인은 뭐 해왔는데? 본인은 뭐 해왔어? 어, 집 안 해온 게 무슨 뭐 범죄입니까? 범죄?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? 안 그렇습니까? 그걸 왜 자존심을 꺾어?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 부인 쪽에서 돈을 모아왔으면 집에 해올 수도 있는 거잖아. 남자가 못 해오면 여자 쪽에서 해올 수 있는 거잖아. 안 그래요? 그럼 자기는 뭔데? 자기는 뭔데요? 지는 뭐길래 그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야? 무시할 감이 되는 사람이에요? 아니, 무시받을 만한 이유도 없잖아요. 돈이 없어가지고 형편에 맞춰가지고 월세를 왔는데 그게 왜 무시받는 거야?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. 아, 아니, 웃긴 게, 여자가 남자한테 돈으로 태클 거는 건 당연한 거고, 남자가 왜 여자한테 돈 걸면 돈으로 태클 걸면 안 되는 거야? 태클 걸 수 있는 거죠.
졸라 웃긴 거야. 안 그렇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하 상식적으로. 이러니까 결혼 못 하는 거야. 그럼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. 결혼 못 하면 누가 불리한데? 어? 결혼 안 하게 되면 누가 불리할까요? 이런 얘기하면 꼭 또 나 또 댓글 달릴 거야. 또 붕어 형 왜 자꾸 뭐 남자들은 뭐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? 남자들 준비된 사람 없는 거 알고 있어. 근데 더 까마득해 여자분들. 내가 얘기하잖아요. 여자 자신 넘어서 일할 게 별로 없다고. 직업의 다양성이 여자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? 제한적. 시야도 제한적이잖아. 제한적 일을 하니까 시야도 제한적이에요. 안 그렇습니까? 만약에 지금 남자들이 하는 일이 여자들이 어떻게 비집고도로 잘 찾았으면 그 여자들도 일했을 거야.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, 여러분. 노가다판이나 뭐 생산 뭐 공장이나 아무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?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? 어? 그런 사람이라도 걷어가면 좀 감수한 줄 알아야지. 안 그렇습니까? 어? 나이 들고 늙어서 기술도 없고 어? 어떻게 먹고 살지 답도 없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살림 찾아줬으면 오히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참 이런 얘기하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. 어떤 식으로든. 음? 물론 결혼하면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거 누구나 다 소망이죠. 아파트 가고 싶은 것도 소망인데 그게 뭐 소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소망한다고 해서 꿈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. 오히려 사람이 슬픈 게 뭔지 아세요? 평생 꿈만 꾸다 마는 거예요. 차라리 처음부터 꿈을 안 꿨으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꿈꾸는 거로 끝나는 거 제일 슬픈 거야 이게. 평생 꿈만 꾸다 끝나는 거. 그게 제일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제일 불쌍한 거예요. 아니 각자 서로 힘들어 죽겠는데 아동받은 사람한테 서로 격려해줘야지. 무시하는 건 뭐래? 누가 무시하라는 겁니까? 이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진 거예요. 부- 결혼한 사람들이 부럽지도 않고 결혼하겠다는 생각도 못 가지는 겁니다. 애초에 노력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을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? 아니 누군데 그래요? 무시를 하더라도 자기도 무시받지 않을 만한 뭐 기본적 준비라는 거 해놔야 될 거 아니야.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 참 자꾸 이렇게 뭔가 좀 팩트 폭력하게 되는데 물론 그만큼 결혼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애 키우는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요. 근데 이걸 남자 쪽에서 혼자 해나갈 수 없어요. 같이 해나가야 돼.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. 같이 분담해서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적이 딸리는 분들이 많아요. 여자 쪽에서.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? 같이 노력해서 어떻게 아둥바둥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쪽에서 노력하면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점점 이제 노력만으로 힘들 겁니다. 뭐 사랑을 극복한다?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자, 이런 얘기하면 항상 이제 좀 여자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붕어 형 혹시 여자 깔려고 이거 결혼 컨텐츠 하는 거 아니냐고. 아닙니다. 이거 제가 무슨 뭐 무조건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실제로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말이죠. 유부남 분들도 제 방송에 와가지고 결혼 괜히 했다고 얘기합니다. 결혼 신중해라고 얘기해요. 사람 취급 안 한다. 그 주변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, 여러분.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 이 결혼에 대한 허들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,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.
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뭐 바람날 수도 있는 거고, 가정 생활을 그르칠 수 있는 거고, 알고 보니까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연애할 때는 안 보이다가 결혼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일단 결혼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 현실적인 사고로 결혼을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, 여자분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건 죄송합니다. 죄송한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서로 능력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맞춰서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.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. 음.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더 불리한지도 생각해 보세요. 누가 더 안 좋아지는지도.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신중해야 되고, 인생도 신중해야 되고,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.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무조건 노력하면 다 돼. 노력하면 가능하다. 하면 된다. 근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. 제가 살아보니까.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.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야 나중에 상처를 덜 입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내가 현명하게 시간을 쓸 수 있고 인생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노력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낚이지 마시고, 그리고 결혼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